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엔디비아 피지컬 AI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영상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가 벌써 몇 명? 123명. 정말 많이 구독자가 늘었고 영상도 최근에 조회수가 조금 잘 나와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구독 버튼, 그 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도 포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 블로그입니다. 자, 우리 블로그 보시면 이제 나의 주식일기 블로그고 기업 분석, 관련주, 뭐 증시 브리핑, 매매 기법 등 좀 많은 내용을 담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 증시 브리핑과 매매 기법은 아직 업로드하지 않고 있고요. 기업 분석 관련주만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뭐 어떤 게 올라가 있죠? 바로 HD 현대중공업도 올라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올라가 있고 제가 추천드렸던 추천주 위주로 일단은 관련주 업로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이 종목 해주세요 라고 유튜브 댓글에 다셔도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일단 피지컬 AI가 왜 엔디비아에서 피지컬 AI를 통해서 한국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엔디비아가 한국을 지금 방한을 하죠. 이번에 젠슨 황이 방한을 하고 그 다음에 왜 한국에 도대체 피지컬 AI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가?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제조 인프라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지컬 AI가 똑똑해지려면 컴퓨터 안에서만의 학습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자, 그렇다는 거 실제 공장에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의 현실 세계에서 생생한 데이터가 필수적인 존재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일단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가 전 세계 평균이 6배가 넘을 정도로 독보적인 로봇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 제조 대기업의 존재가 있죠. 뭐 현대차라던가 뭐 혹은 가전 및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공장 자동화 뭐 이런 좀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를 시험하고 데이터를 쌓기에는 전 세계적에서 가장 완벽한 테스트 베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 바로 AI 팩토리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동맹입니다. 자, 이번 방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보가 뭐죠? 바로 LG와 현대차 등의 만남인데, 자, LG그룹의 기술, 그리고 현대차 그룹,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과 이제 AI 기술과의 강력한 시너지를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지금 LG 뭐 그다음이 현대차 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죠? 뭐 네이버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붙지만 결국 피지컬 AI는 LG그룹 그다음 현대차그룹이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동맹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뗄 수 없죠. 일단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파트너십 이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일단 HBM 공급망을 다져야겠죠. 왜 공급망을 다지죠? 바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기업이 엔디비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공급처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국내에서 현재 삼전 하이닉스와의 끈끈한 거래를 다시 한번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소버린 및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네이버 등과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듯 젠슨왕 자체가 지금 국내 한국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종목들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좀 목이 요즘 많이 안 좋아져서 목소리가 중간에 좀 갈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종목부터 몇 가지 보고 가기 전에 오늘 증시가 어땠죠? 좀 많이 힘들었죠.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3조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죠. 뭐 8천억 가량을 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봐도 뭐 이런 부분들을 봐도 자, 여기서 봐도 아실 수 있죠. 자, 오늘 코스피가 몇 프로 올랐죠? 코스피가 약 3%가량 올렸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솔직히 마땅한 악재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마땅한 악재도 없지만 2%가량 하락 종목이 1,400종목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이 거의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정말 가파르죠. 폭 자체가 가벼운 폭이 아닙니다. 절대. 폭 자체가 가벼운 폭이 아닌 정말 강하게 약 13%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 있죠. 이 지지선 구간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 혹은 뚫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코스닥의 시장이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판도가 가름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좀 주도주가 너무 강한 시장,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혹은 테마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슨항 방한 이슈에 맞춰서 뭐 상한가를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우, 사실 제가 좀 많이 아까워요. 많이 아까운 게 제가, 네, 제가 여기 이제 나오지만 제가 LG전자를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수익 보고 나왔는데, 아, 이거를 만약 오늘까지 정말 들고 있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오늘까지 들고 있었고 뭐 거의 수익이 한 60% 되겠죠. 수익이 60% 정도 될 것 같고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서 LG전자가 뭐 지금 거의 2연상을 가면서 시장 자체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좀 이슈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엄청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지금 현재 LG전자는 강한 이슈를 갖고 있고 그 LG전자와 또 이슈를 붙는 게 바로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눌린 이후 다시 한번 반등했지만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약간 시장에서는 결국 LG전자가 대장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 두 종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간단하죠. 자, LG전자와 LG 이노텍,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이슈를 강하게 받았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이 LG전자, 그 다음에 이 LG 이노텍을 동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 LG 이노텍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LG 이노텍이 이제 자율주행 로봇용 성능, 이제 카메라 센서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 LG전자의 이제 뭐 산업용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다음에 뭐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시스템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종목을 다 언급을 했지만 결국 지금 최근 시장이 어떻죠? 주도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관련주들은 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이제 결국 좀 시장에서 강하게 올리지 못하고 좀 하락을 겪는 분위기도 보여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뭐 LG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이제 현대차도 뭐 오늘 결국 좀 강하게 반등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현대차 매수해도 된다. 2거래일 동안 현대차를 이제 제가 아마 토요일, 일요일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게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왜 현대차를 이슈를 드렸냐?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바로 엔비디아의 사업과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막 LG전자만큼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결국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는 분이 있었다면 이 종목은 당연하게 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수익이 나왔겠죠. 수익이 뭐 거의 7% 정도 나왔고 오늘 들고 간다 해도 뭐 일단 수익권에서 결국 장이 마감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상 마지막에 종목 추천 같이 드리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결국 오늘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물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는 결국 5일선까지는 지지받는 구간이 한 번 더 스텝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뭐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구간 21선일 것 같은데 아마 21선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이슈가 지금 워낙 좋아서 아마 내일도 뭐 패턴이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어나가는, 좀 약소하게라도 전고점을 뚫어나가는 패턴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뭐 기아도 한번 볼게요.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이제 뭐 기아가 관련주로 묶이긴 했지만 결국 이제 현대차처럼 그렇게 강한 이슈를 받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저도 이 여기에 있는 제가 이제 여기에 적어 놓은 이 관련주들은 이제 모든 진짜
조금이라도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관련주들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들어와는 있지만 크게 사실 지금의 상승 여력, 모멘텀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좀 저항선이 아무래도 살짝 명확하죠. 저항선과 지지선이 명확하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여기 캔들이 뜨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어느 정도 한번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살짝씩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련주로 묶였죠. 자, 관련주로 묶였고 현대오토에버도 그러면서 주가를 정말 강하게 끌어올렸었습니다. 정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뭐 거의 상한가를 갈 뻔 했지만 결국 오늘 이제 장 초에 아무래도 이게 넥스트장에서 올랐던 게 바로 넥스트장에서 살짝 올려주고 시작하면서 한번 강하게 팡 치고 내려오는 결국 이런 약간 조금 눌리는 차트가 완성이 됐지만 그래도 결국 어떻죠?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전고점을 뚫어버렸고 전고점이 뚫리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지 구간이 아무래도 조금 요 정도 구간까지는 85만 원 선까지는 지지 구간이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종목들 같은 특징이 이슈가 이제 여기서 만약 재료가 소멸이 되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린 만큼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 엔디비아가 갖고 있는 세계 1위 시총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 구간에서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나머지 종목들 있지만 좀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자, C랩도 이제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가 나왔죠. 상승세가 나왔고 결국 이제 오늘 또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높았죠. 원체 높았고 어우 뭐 거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고점까지 이 6만 원대까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어느 정도 눌려주는 구간 이후에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약 10%가량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끌어올림에 있어서 일단 전날 이제 금요일날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했고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까지 매입에 매수에 좀 참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강하잖아요. 모멘텀 자체가 강한 종목들은 당연히 한번 강하게 흔들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뭐 이제 전고점 뚫었죠. 전고점 뚫었고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캔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로봇주에 좀 강세에 힘입어 같이 한번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종목 자체도 지금 외인이랑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를 이뤄주기도 했고 수급 자체도 워낙 강하게 붙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서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다음 구간이 지지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올렸던 만큼 내일 시장이 정말 박살이 나면 이만큼 동일하게 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한 번 더 캔들이 올라탈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로봇주죠. 자, 지금 왜 어떤 이유에서 로봇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냐? 바로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 AI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피지컬 AI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챗GPT 같은 그런 이제 텍스트형 AI가 아닌 로봇의 몸에 뇌를 그 챗GPT 같은 뇌를 칩을 심어버리는 거를 피지컬 AI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피지컬 AI 당연히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이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타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주 찍어보면 오늘 로봇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미 어떻죠? 로봇주들은 전부 다 강세로 돌아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그럼 왜 상한가를 갔냐? 바로 젠슨황의 방한 일정 중에 두산그룹과 이제 어느 정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미팅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 6월 7일 일요일 날은 두산베어스의 시구까지 합니다. 네,
두산의 시구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그룹 이제 박정원 회장과의 만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산 쪽이 뭐 이제 아무래도 두산도 기업의 뭐 여러 계열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강세긴 하지만 두산도 로보틱스가 지금 좀 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 쪽으로 아마 좀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 상한가를 도달을 했죠. 제가 이제 이 구간이 뭐 약간 지지 저항을 그려놨는데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종목은 내일 아마 전고점 넘어서 갭 강하게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초에 두산 로보틱스 상 풀리게 되면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보면 일단 그 다음 깊었던 매물 구간에서 지금 현재 매물대를 뚫어줬고 그 뚫어주는 구간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주가를 결국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좀 더 우상향할 패턴이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상향으로 전고점까지 뚫어주려고 하는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이 구간에서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럼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 되죠? 바로 지지 구간이 됩니다. 지지를 이 구간에서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이 어딜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매물대 구간, 단기적인 매물대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이 저항선이 됐겠죠. 오늘이 고점이 저항선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 고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이에요. 이 종목은 이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돌파 시도가 나와서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종목인 거죠. 결론적인 뭐 우상향 패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ETF 빠르게 하나씩 좀 보고 가보면 일단은 네, ETF도 오늘 많이 올랐죠. 이제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좀 이루면서 주가 자체가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요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당연하게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아마 계속해서 로봇주가 강세인 만큼 ETF 쪽들도 로봇이 강세를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ETF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개인 종목만 보지 말고 ETF 위주의 매매도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엄청 많진 않지만 기관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ETF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은행이라던가 혹은 연기금이라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보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ETF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ETF의 등락폭이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종목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 종목이 관련이 돼 있는 ETF를 사자 이런 마인드도 좀 강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ETF도 한번 봐봤고 자, 오늘 상한가 갔던 네이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네이버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조금 빠졌죠. 네이버가 상한가 갔었는데 빠졌죠. 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너무 명백합니다. 이거는 사실 네이버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한번 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변동폭이 강했어요. 변동폭이 강했다가 강하게 밀렸죠. 정말 강하게 밀렸고 그걸 단숨에 2거래일 만에 보합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전고점 기점으로 했을 때.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거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 어디서 팔까요? 당연히 오늘 유일한 탈출 기회가 오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 유일한 탈출 기회예요.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전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승폭이 있었죠. 4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뭐 정말 많이 뭐 17만 원대까지도 빠지기도 했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종목이 계속해서 훨훨 날아가려면 이렇게 고점 대비 강하게 눌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보다는 고점은 약간 이제 제가 LG전자 아니면 현대차 얘기가 가장 낫겠네요. 현대차. 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약간씩의 우상향 패턴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등적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마땅한 고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 구간에 물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전에? 없죠.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에는 안정적이고 훨씬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힘들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상한가가 유지가 됐었어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움직였어야 됐냐? 상한가가 유지가 된 이후에 바로 한 번 더 급등세가 강하게 띄워줬어야 됩니다. 급등세를 한 번 더 강하게 띄워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최소 이만큼은 올랐다고 쳤을 때 36만 원 선까지는 갔어야 종목 자체가 이제는 이 밑에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도나 매수세가 없고 그 이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었을 텐데 바로 고점에서 막혀버렸잖아요. 오늘 결국. 그렇다는 거. 이 종목이 네이버가 내일 또 상승 패턴을 이어갈지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강하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전고점을 바로 뚫어 나갈 가능성은 좀 부족해 보이고 네이버는 뭐 대응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한동안 뭐 로봇이라던가 뭐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방원전 이쪽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몰렸었고 네이버는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거리가 먼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수급을 많이 못 받아줬던 것도 있고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던 이유도 있죠. 뭐 코스피가 올랐다고 우리가 흔히 뭐 주식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주식을 많이 안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 코스피가 8,800을 가는 이 기간 동안 결국 상승보다 하락을 이어간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듯이 동일한 이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뭐 조금 아쉽죠. 뭐 좀 아쉽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볼 종목 삼성 SDS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좋다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물론 이제 이전에 한번 고점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결국 이제 아래쪽에서 몇 년을 계속해서 놀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여력이 높다. 만약에 이때 물리신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면 이거를 지금까지 과연 버텼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14년이거든요. 14년. 지금이 26년입니다. 26년. 12년 된 거예요. 12년. 12년 동안 종목을 들고 과연 이 고점에서 그냥 딱 사놓고 들고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계속 몇십 년간 아니면 바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정말 많이 낮췄을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장중에는 좀 강하게 한번 상승폭을 이뤄냈었고 약간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도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삼성 SDS도 아마 안 눌리고 계속해서 좀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추천주가 뭐냐? 바로 LG전자입니다. 이거 추천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현상을 간 기간 동안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 그다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38만 5천 원이죠. 매수가가 얼마죠? 35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 지금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눌리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눌리는 기간에 사자 이겁니다. 자, 35만 원이면 어디죠? 자, 이 구간이죠. 35만 원. 자, 35만 원. 이 눌리는 구간이 한번 찾아올 겁니다. 물론 이제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갈 거지만 한 번은 눌릴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이 느낌인 거죠. 자, 이런 차트를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 정도의 눌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눌림은 한번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눌릴 때 잡자는 거죠. LG전자를 눌릴 때 잡아서 손절가도 대신 약간 타이트하게 30만 원 선까지는 손절가를 잡아가고 목표가는 40만 원 이상에서도 우리가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제가 크게 이제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어떤 거? LG전자 매수가 35만 원, 손절가 30만 원, 목표가 40만 원까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더 유익하고 더 재미나고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화